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그 정성호 법무장관의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합리적이고 그 현실적인 대안이 조만간 보안 수사와 관련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소관부처 장관 얘기가 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곧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될 건데 지금 보도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번에도 당의 손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아니 입법부에서 하는데 내가 어떡하겠느냐.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국회에서 뭐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가 정말 저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거부권 쓰시면 되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당한테도 책임을 다 넘겨버리는 그 상황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는데 어쨌든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고 검찰개혁을 잘 완수를 해서 수사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숙명이 있는데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여당이 다수의 여당이 통과시킨 걸 대통령이 거부권한다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극단적인 얘기고요.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대통령께서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봐요. 원칙적인 입장. 당연히 입법권은 국회가 있고 그건 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만 여권에서는 당정협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미 당내에서 2차례 공청회가 있었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꽤 합리적인 안이 그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되고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은 당정 간의 이 줄다리기에서 당이 세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정청래 안대로 검찰 개혁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비명 행사, 친명 횡재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딱 당정 분리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도대체 당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입법부가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라고 할 정도로 입법부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막 체감되질 않는 거죠. 본인도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해서 검사 힘이 아주 그냥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정권에 대해서 뭔가 그 총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를 보이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용이 주도한 정치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말 오랫동안 그 같이 해온 정치인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장관을 임명했을 때부터 검찰 개혁은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가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당이 정청래 대표가 온 이후로 장단을 맞추지 못하고 박자를 못 맞추고 지금 강경하게 좀 밀어붙이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 추석 전에 하겠다 이러면서 선명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경 지지 세력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주목됩니다. 이랬을 경우 정청래 대표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것인가? 저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공감이 좀 되는 게 결국에는 명청 교체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약간 국회에서 실감을 했던 게 얼마 전에 저희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게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금융위가 해체된다 만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정부조직법의 가장 핵심은 검찰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9월 25일에 무조건 통과를 시켜서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금융위 수장이 인사청문회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사실상 파행이 됐던 이유가 아니 당신 보름도 못할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정부 조직과 개편을 좀 미루고 싶은데 당에서 너무 세게 미루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도 말도 못하고 저렇게 말도 못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정청래 대표한테 주도권이 지금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여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을 압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단순하게 보자면 이런 예가 한국 정치에는 물론 없었고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 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없어요. 그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갈등을 빚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의 힘에 눌렸죠. 윤석열 정부도 한동훈 대표가 대들었다고 표현해야 돼요. 하지만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 건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를 가지고 당내에서 토론을 하는데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이 단 하나도 없는 민주적 의사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도 쟤네들이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데요. 이게 뭐 대통령 한 4년 차쯤 되면 뭐 명청 교책이다 뭐 이런 말이 저는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이미 석 달 됐습니다. 석 달 됐는데 뭐 명청 교책이니 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더 세다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제가 당 분위기를 알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 대통령에게 어떤 불편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부터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엄청난 그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두 분은 결별로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일을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충분하게 얘기를 하게 놔두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이재명 당시 대표님하고 하면 한 10건 이견이 있었다 하면 7, 8건은 제 의견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론해봐라. 토론해서 집단지성을 모아보시라. 그래 놓고 그 안을 갖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질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 이후에 결론은 대통령이 법무부하고 또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서 안을 도출해서 저는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